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야청청 박이선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사 정치 관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상당히 여야 간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뜻밖에도 어제 대법원에서 이재명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10대 2로 파기환송되었는데요. 선거법 위반이죠. 그런데도 당사자는 별것 아니다, 해프닝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만 하면 재판 중지법을 만들어서 재판을 중지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저것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역시 이번 선거의 키는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쥐고 있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열렬히 지지했던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진보 좌파 쪽에 서게 되었을까요? 원래 우리 전라도는 야당의 뿌리라고 일컬어지는 민주당의 그 뿌리로 올라가면 한민당이거든요. 그 한민당을 세운 사람들이 전라북도의 인천 김성수 선생, 그리고 전라남도의 고아 송진우 선생입니다. 이분들이 한민당을 만들었어요. 이분들은 대한민국 건국에 대단히 열심히였고 자유민주주의를 굉장히 신봉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을 보면 과연 그 한민당을 세운 그분들에게 얼굴을 들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은 일명 개딸들이라 그러죠. 이분들을 홍위병으로 내세워가지고 비민주적인 그런 행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저번 총선에서도 비명 행사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공천 탈락시켜버리고 이번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도 또 룰을 바꿔서 또 그렇게 하고 비민주적인 형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돌아가는 민주당의 내부 사정을 보면 이게 과연 민주당의 간판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도 분들은 계속 한쪽 정당만을 지지한다는 말이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문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맹자에 수호지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부끄러워한다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사람이 아니죠. 그것은 짐승입니다. 과거 우리 역대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분들을 보면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영국 유학을 떠났었어요. 그 다음에 김영삼 전 대통령도 대통령에 낙선하면 상도동에 치과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무언의 해초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김정필 후보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저번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자마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남을 버리고 인천 계양으로 가더니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물려준 그 지역구를 빌려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거든요. 이것을 보면 과연 수호지심이 있는가 싶습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에게 닥친 사법 리스크 때문 아니었을까요? 국회의원이 되면 불체포 특권이 있고 여러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니 부끄러움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고 국회의원이 되었던 것이죠. 자기에게 있는 그 사법 리스크가 무슨 민주화 운동을 한다든가 공익을 위해서 그런 생긴 사건들이 아닙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정적을 때려잡기 위해서 그 사법적으로 이렇게 검찰을 이용했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아니죠.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나왔고요. 그 대장동 사건은 1억 여원을 투자하고 그 천하동인 사람들이 수백 배인 수백억, 천억 이상을 참겨간 사건이 대장동 사건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이재명 후보 측근들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무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씨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 그랬거든요. 공적인 방송에 나와서 지문을 받고 모른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것과 그 다음에 식품연구원이 있었던 그 성남의 그 부지를 개발하면서 불거진 게 백현동 비리잖아요. 주당대만 그 상향시켜 주십시오 했던 것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나로도 횟집을 운영했던 전라남도 고흥 출신 김인섭 씨, 이분이 이재명 씨를 정치 임명시켰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분이 떴다박으로 나서자마자 4단계나 상향해서 허가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백현동 비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재명 씨가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남시 공무원들 증인으로 나와서 아무도 협박받은 사람이 없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재판이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그 다음에 3심으로 대법원 갔었는데 어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대법원을 또 성토하면서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과연 올바른 그 민주정당인가 싶어요.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 나왔을 때는 사법정의가 실현되었다 그러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부정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재판들도 많잖아요. 그게 무슨 뭐 민주화 운동하다가 생긴 재판이 아닙니다. 위인 설관이라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자기 부인을 위해서 자기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격리 여직원을 데려다가 공문을 시켰잖아요. 그렇게 해서 법인 카드를 막 써서 생긴 것이 카드 사건이고, 그 다 따지고 보면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범죄가 많습니다. 적어도 A가 있고 품격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진작에 구보를 내려놓고 민주당을 탈당해서 내가 무죄 판결을 받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했어야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제가 문자를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논어 위정편 24장에 보면 이제 간단한 글귀가 있는데요. 견의 불위면 무용야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을을 보고서도 행동하지 않으면 용기가 없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또 뒤집어 말하면 불의를 보고도 행동하지 않으면 용기가 없는 것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말합니다. 우리 전라도 분들도 이번에 좀 많이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번에 전라도 분들이 변하지 않아서 또 예전과 같이 한쪽 정당만 계속 지지를 했다가 우리 역사에 전체주의적 그 다음에 체제를 흔드는 그런 정권이 들어서서 우리나라를 위기로 몰아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역사에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어요? 제발 우리 전라도 분들이 애국적인 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라도는 본래 진보 좌파가 아니었습니다. 진보 좌파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애국 도민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큰 체면에 빠져있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변해서 큰 결단을 좀 하고 우리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86 그 운동권 세력들이 지금 전개를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 자위 카르텔이 지금 퍼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86 운동권들 80년대 90년대 대학 다니면서 돌멩이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뭐 점거하고 플랜카드 내걸고 이랬던 분들입니다. 이랬던 분들이 물론 그 뜻은 뭐 좋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했습니까? 아니면 돈을 벌어보기로 했습니까? 오로지 그 운동을 천직으로 삼고 직업으로 삼아서 정계에 입문하고 지금까지 온 분들이에요. 국회의원 선거 4선 5선 하면 16년 20년 동안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언론계, 노동계, 교육계 다 그 좌익 카르텔이 지금 있어서 지금 간첩을 제대로 수사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국정원에 있었던 간첩 수사권을 뺏어가지고 경찰에다 주고 그 간첩들이 활개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간첩들이 어디 있냐고 하는데 베트남도 자유월남도 공산화될 때 0.5%에 약 10만 명에 해당하는 공산주의자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공산화가 되고 봤더니 그 정치인, 야당 정치인, 예술계, 교육계, 문화계
심지어 종교계까지 북백특공의 그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우리 전라도 분들이 이번에 좀 애국적인 결단을 내려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